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따뜻한 성장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핵심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KBS 인사이드 경인 이 시간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자치단체 담당자와 중소기업 전문가를 초청해 향후 일자리 문제 해소 방안과 그 조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대담을 위해 출연해 주신 패널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교웅 인천광역시 부시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기 인천 가구조합 정용주 이사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있듯이 역대 정부 모두 일자리 정책을 그 핵심 추진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직난 속에서도 이 구인난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일자리 정책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대담 시작할 텐데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팍팍한데요.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죠? 우리 부지사님? 예. 네. 작년에 당초 예상치는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3.7% GDP 성장률을 예상했는데요. 네.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2%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도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작게는 8만 개, 많게는 한 1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업체 도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중개업, 이사, 그리고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나아가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까지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낮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당초에 한 2000년대 저희가 한 4% 가까이 성장을 해왔다가 그 네.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용주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소기업의 실업난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중소기업에서 25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다가 구인에 있어서 구직과의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이 한 3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 실업난도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문제들을 오늘 좀 대담을 통해서 좀 네. 알려드리고 싶고, 네. 오늘 저희 중소기업의 굉장히 실업난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따 예. 자세한 말씀 네. 듣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시장님 보시기에는요? 예, 우선 일자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작년이 가장 극심했던 일자리의 문제였는데요.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면서요. 그러니까 네. GDP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보통 5만 내지 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우리가 평균 4, 5%의 성장률을 하다가 네. 2%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훨씬 더 극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에 따른 이 파급 효과가 커지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경기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에 겁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또 일자리가 더 심각해지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민간 한 걸 따지면 민간 부분의 성장률은 1.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극심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용 동향과 고용 구조, 좀 어떤 고용률의 변화 추이, 좀 어떻게 좀 더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보면요. 네. 제조업 경우에는 서울보다 비중이 높지만 네. 인천보다는 그 취업자 기준으로 할 때는 좀 적습니다. 네, 네. 서비스업은 서울, 경기, 인천 순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침체와 그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도의 경우에 작년 말 이후로 취업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반해서 상용 근로자 비중은 좀 높아지거든요. 그 네네. 이유는 경영상이 악화되면서 우선 임시직이나 네. 비정규직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경기 상황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은요? 인천 어떠세요? 어때요? 인천은 좀 이제 특이한 현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인천은 실업률도 특광역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1위고요. 네, 네. 고용률도 사실 1위입니다. 고용률이 61.2%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고용률이 5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저희가 고용률이 높죠. 네. 그 대신 또 실업률은 또 상당히 또 높습니다. 대개 고용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천이 인구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한 6.7%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시도보다 1등입니다. 그것도 64% 정도가 되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인천이 이제 특이한 현상이 있지만 하나는 그만큼 역동적인 그 도시다. 네.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인천 고용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고용률 59.4%인데 네, 그죠. 인천 높은 거죠? 61.2%가 네, 최고인가요, 인천이? 인천이 1등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돼서 10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고용률은 증가했다 이렇게 조사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년층, 주부 등이 비경제 활동 인구 때문인 거죠.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에 대한 것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참여하는 그 유릭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다른 시도보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천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 일자리 대책 이것도 작년에 한 1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네.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대체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정의를 좀 누가 좀 내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누가 좀 말씀 좀. 비경제 활동이 어떤 건가요? 비경제 활동이 구체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비경제 활동은 일단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네네. 따라주지 않는 네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직 단연자도 포함하고 구직 단연자도 포함되지만 네네. 여성층도 있고 네네. 어르신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입하느냐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 그렇군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요. 그 수치상으로 나타난 그 현상을 봤을 때는 네네. 상당히 좋은 기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의 유입. 또는 뭐 그 지금 고용에 대한 어떤 네. 전체적인 수치의 네. 변화는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제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직이 필요한 이쪽 부분에 네.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제조, 실질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다가 가능한 그런 그 고용이 창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치와는 차이는 있지만 이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저희 제조업 네. 쪽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체 고용률 말씀하셨는데 인천이 전체 고용률이 제일 높다. 전체적인 고용률은 높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전체 고용률은 높지만 청년 고용률은 낮다. 어떻게 보세요? 청년 고용률이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고학력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8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뭐 불과 한 7,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 선의 대학 진학률이 네. 이제 그 정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죠. 네. 우선 청년들이 그리고 잠시 미봉책으로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평생을 위해서 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대기업 위주의 이 일자리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재물포 스마트 타운이라고 옛날 인천대학교 자리를 우리가 그 센터를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창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교육도 시켜내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일자리 정책으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그 재물포 스마트타운인가요? 네. 뭐 약칭 뭐 JS타운. JST라고요? JST타운 이렇게 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율 부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일자리 정책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요. 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 입직, 기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우리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는 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예로 저 기업 애로 해결에 관해서 보면은 전국 최초로 저희는 그 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SOS. 네. 예. 언제든지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에서든 전화만 하면 네. 가서 그 SOS는 원래 비상전화. 그런 뜻인데 저희는 네. 스피드, 빠른 스피드. 스피드로 네, 네. 원스톱으로 솔루션 한다는 네. 뜻에서 SOS입니다.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 네, 네. 네. 모든 부서가 우리 관공서에 가 보시면은 보통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그걸 다 찾아가서 네. 이 해결하려면 지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오히려 그 기업에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네. 그 실적이 뭐 7만 개가 넘어서 네.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런 기회에 좀 뭐 우리 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네. 좀 뭐 요구사항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지 그러세요. 요구할 부분은 너무 많은데, 지금 좀 말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입니다. 네. 뭐 잠깐 아까 인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금 격차가 보통 한 60%, 그다음에 복지가 한 60%.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 가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있는 기업들에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단가 좀 깎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은 예.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요새 한참 얘기하는 뭐 사업장을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장 확장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조금 자제를 예. 시켜줬으면 감사하고요.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네. 뭐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학을 좀 다닐 수 있게끔 해서 네. 뭐 이렇게 특별 전형 형태를 네. 국공립에서 좀 이렇게 확 늘려주시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네.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 도와주시면은 뭐 개천에서 용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따가 이 부분은 네. 이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확실하게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죠? 네, 네.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부지사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아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정규직 확산, 공공근로, 일시적인 창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의 질이 좀 질면에서 오히려 사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네. 일자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창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공공기관이 이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경우가 이제 공공근로거든요. 네네. 그 경우는 이제 취업의 취약계층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걸 계속 반복적인 공공근로가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네. 향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요. 네. 또 창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나오면서 창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창업이 준비 안 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 창업 때 폐업 비율이 77%에 이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전문 컨설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예, 우선 저 일자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좀 의미를 네.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 또 시 추정기관이나 또 공사공단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약 한 1,300명이 지금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521명을 올 2월까지 해서 네, 네. 정규직화 저희는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0명 정도도 올 한해 다 정규직을 시키는데요. 아마 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네. 이 서울시는 이제 청소 부분만 먼저 했는데요. 네네. 저희는 5개 영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청소뿐만 아니라 기계, 네. 영선직, 또 뭐 전기직 네. 뭐 이런 등등해서 5개 부분에서 우선 먼저 공공 부분부터 먼저 네. 우리가 정규직화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좀 네. 창출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가 민간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해서 네.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가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인천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네. 네, 경기도도 그 공공 부분은 이제 그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해서 네.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차별은 이제 시정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우대 정책 등을 시행을 하는데 네. 이 잠깐 이제 장기적 통계를 한번 보면은 네. 이 비정규직이 97년에 외환위기 때 급격하게 늘었다가 2000년에 47%로 정점을 찍은 뒤로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비정규직 비율이 33% 정도 됩니다. 네네.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양호한 상태인데 네, 그렇군요. 금년 중에 좀 이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네. 종합계획을 네.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일자리를 위해서 아까 중소기업 나왔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대기업 일자리가 한 12%죠.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88%인데요. 네.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은 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취업중의 경우 대기업 선호도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런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부분 먼저 우리 정용주 이사장님이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얘기할 때 9988이라는 얘기를 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99%의 기업과 88%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최대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그 단체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저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다가 청년들이 저희 일자리 또 일자리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단가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저희가 발주를 받았을 때 그 원자재 부분이 일반 대기업보다 상당히 높게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대량 구매가 아니고 소량 구매이다 보니까 원자재 부분이 높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그 담보나 아니면 네.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납품 단가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최선성을 맞추는 가장 큰 것은 인건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 실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네. 문제는 그런
단가 연봉 부분이 네, 연봉이죠. 너무 큰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블루오션이다, 아니면 우리만의 특화 산업이다, 아니면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을 계속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서 그 성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오시는 청년 그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서 저희 걸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중소기업이 아니고 네. 또 우리도 준비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최단성을 일반적으로 맞추지 않고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제품, 새로운 특화된 우리만의 어떤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 취업층의 중소기업 기피 이 현상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김교웅 부시장님.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연봉 문제의 괴리, 또 뭐 근로 환경 및 조건 개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우선 이제 저희 인천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전에는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네. 이번 졸업생들 보니까 약 50.1%가 취업을 했어요. 우리 네. 인천에. 네. 37개 학교가. 인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가 네네. 이제 우리가 28개 학교가 있거든요. 네. 특성화고만. 네. 또 인천에 전자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100%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이런 데는 거길 나와서 중소기업을 들어가고 또는 대기업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대학에서 특례 입학으로 하든가 또는 현장을 찾아가서 가리키는 네.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남동공단에 이제 네. 강의실을 두고 인천대학교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평생 교육으로 보고 네. 너무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네.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온 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고 대기업에 네.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를 좀 우선 첫 번째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4대 난제가 있습니다. 기술, 네네. 인력, 자금, 또 네. 판로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정부에서 또 뭐 대통령 후보자들이나 정부가 다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화점식의 나열 정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방향들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비전 기업이라는 걸 1000여 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00개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올해 200개를 더 만들어서 이 1000여 개의 이 비전 기업들은 나름대로 R&D를 좀 하고 나름대로 매출 실적이 좀 예, 있고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인데요. 여기에 예.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자 네, 네. 보존도 해주고요. 네. 또 향토 기업을 또 육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특성화고 이야기 아까 중요한 부분 같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소위 뭐 취업 후 진학 이런 거 하죠, 그죠? 이런 네, 거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치하는 거. 예. 네네. 경기도의 경우에도 특성화고가 이제 121개가 있는데. 네네. 121개요? 예. 네. 최근에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오늘 50.1%라고 예, 저희는 88%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속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발전 또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저도 우리 인천의 부시장님 말씀대로 네. 들어가서도 대학도 네. 학위도 따고 네. 계속 일하면서 네.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아까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정리하면은 근로환경 개선하고 이제 네. 연봉 문제라고 문제.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가보면은 며칠 들어오긴 들어온대요. 네. 입사를 했다가 길게는 한 달, 2달 다니다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다니기가 불편해요. 일단 교통이 불편하고. 불편하죠. 네. 그리고 주변에
여성 경우에는 보육시설도 없고, 그리고 친구가 와도 차를 마실 곳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 뭐 비전 없다 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겠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우린 이렇게 풀었으면 합니다. 근로 환경 개선 꼭 필요한데 네. 주거와 일자리가 좀 가까이 붙은 그러니까 그 교육, 그러니까 일자리 주변에 주거 문제, 교육, 보육, 문화, 네. 의료 서비스가 한데 융복합적으로 이게 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 네.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들어오면은 돈도 모으고 집도 장만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재형저축에 대한 네. 도입을 좀 하고 네. 근로자들한테 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특별히 주고 네. 또 집도 장만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 공급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적 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아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일자리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대학 또 하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네. 또 지자체와 교육청 네. 예를 들면 뭐 인천교육청 뭐 경기교육청 이렇게 교육청과 협조하는 뭐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걸 해서 매치가 되면 네. 아주 좋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먼저 청년 취업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중소기업 이야기할 때마다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 소위 그 불일치, 네. 구인과 구직이 구인난도 있고 또 구직난도 있는 소위 뭐 불일치,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을 좀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부분 누가 좀 먼저 우리 부시장 먼저 말씀 예,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네. 이제 먼저 그 청년 인턴십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턴으로 근무했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구조죠.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래서 네. 약 85%가 이제 정규 직원으로 이제 고용이 돼서 이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네. 지금 한 800개가 됐고 1000개 목표로 가는데요. 여기에 이자율을 보존해 줍니다. 2%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우리가 2차 계산을 해줘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토 기업도 우리 인천에서 20년 이상 기업을 한 업체 중에서 괜찮은 중견 기업을 골라서 네. 향토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을 저희가 7천억 정도에 보증을 하고 또 특례 보증을 한 4천억 해서 우리가 이제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 1조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네. 저희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자리 창출 문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인천 지역은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많은 편이죠. 예. 그죠? 우리 이사님 아실 텐데요. 임금은 높은데 교통 불편 등으로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내국인이 채우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을 고용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이사장님? 네. 저희 회사에도 외국인이 근무를 합니다. 네.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그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일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처음에 들어오면 한 1년 동안은 네. 저희가 숙식 그다음에 트레이닝 비용 이런 걸 다 계산한다 그러면 네. 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다 2년 차에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3년째 들어와 가지고서 일을 숙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되면 결코 뭐 비용이 저렴해 가지고서 외국인을 쓴다. 이런 생각은 조금 달리 가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일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소기업일수록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투입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피고용자라든지 현재 고용한 인원에 한정돼 가지고서 쿼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다 보니까 차
그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떠나가지고서 셔틀버스를 지자체에서 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게 언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잔업시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잔업시간이 끝나는 게 보통 9시에서 10시쯤 끝납니다. 네. 이때 되면은 뭐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두운 그런 거리가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3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1년 플러스 10개월에서 4년 10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줍니다. 거의 네. 5년 가까이 되는데 4년 10개월이면은 중소기업에서는 이 친구들이 가장 숙련된 그런 상태로다가 최고의 어떤 그런 자기 그 기능을 네, 발휘할 숙련성. 때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런데 5년 되기 전에 갔다 와야 됩니다. 3개월 정도 자국에 가서 와야 네. 되는데 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년이 되면은 기화를 쓴 그 제도가 네. 있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성실 근로자로 갔을 경우에 3개월 뒤에 다시 올 수가 있는데 네, 네. 그게 그 나라의 어떤 문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네. 경영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실 근로자 말고 가는 경우에 한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네. 또 그런데 한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연속성도 없어지고 또 아주 숙달된 기농공을 우리가 또 다시 또 배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정책의 유연성을 좀 가지셔서 네. 뭐 산업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화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좀 길게 좀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답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짧게 우리 부회장님 짧게 좀 대답을. 저는 뭐 거의 우리 이사장님 말씀과 공감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내국인이 안 가는 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게 돼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숙련된 4년에서 뭐 4년 10개월 정도의 네. 근로자들이 이제 법적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또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달라는 말씀. 우리 시는 네. 지금 이제 이런 근로자들 때문에 네. 올 2월 달에 다문화 지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외국 그렇군요. 근로자들을 네. 위해서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외국 근로자들이 아마 우리 인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동이 잦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서로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정보망들이 있어가지고 예. 서로 통화를 해갖고 좋은 조건으로 자꾸만 바꾸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그 한 곳에 머무를 수 있게끔 좋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도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애로사항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통근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 북부 지역에 보면 버스 노선이 외길이고 해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과 그러니까 약간의 공단끼리 서로 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네. 노선 신설은 안 되니까 버스를 제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출퇴근에 쓸 수 있는 네. 우리 경기도는 이미 그걸 시작은 했습니다. 그 성과를 봐서 북부 확대하고 지역만인가요? 아니면 우선 북부 지역 하고요. 북부 어느 지역인가요? 정확 포천 쪽입니다. 포천 지역인가요? 예. 네, 네. 시야 반월 쪽은 이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개정을 통해서 그 공단 안에 기업들이 원하면은 셔틀이나 전세버스를 돌릴 수 있도록 이미 제도 개선을 완료를 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기업 애로 청취 가면 꼭 단골 메뉴로 나와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담당자를 우리가 참석시켜서 항상 같이 그 의견을 청취했고 제도 개선도 상당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하도 그 건설 일용자들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그 성남에 보면은 수진이 고개라고 있습니다. 새벽 네. 5시경에 이제 그 철근공들이 네. 이렇게 건설 현장으로 이제 일용 근로를 나가시는데 네. 5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500명 정도 아침에 아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250명, 제가 나갔을 때는
좀 50명에서 1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약간 날씨도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좀 단속해달라. 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철공군 경우에는 16만 원인데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인 경우에 14만 원, 어떤 때는 13만 원 받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나 개인 건설 업체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가 또 전혀 일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서는 양면을 다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꼭 필요한 우리 숙련된 그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우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우리 근로자가 할 의사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렇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또 하나 이 일자리 창출 대책에 중요한 것이 생계형 창업 문제죠. 이 생계형 창업이 성공해야 될 텐데 생계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이게 정말 필요한데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영주 우리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최근에 그 자영업 창업에 대한 열풍이 있다고 할 정도로다가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 것은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그 베이붐 세대라든지 아니면 장기 실업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업을 하고 창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부가치를 생산하는 일반적 창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창업도 아니면은 그 성공적 창업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무분별한 창업을 하지 않게끔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역량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다가 좀 이용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그런 형태의 창업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붐 세대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떤 노하우를 직접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창업에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그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말씀 주셨네요. 그죠? 이런 정책들이 좀 잘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지금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 숫자도 늘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같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구직난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고 또 구직자들은 또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중소기업의 구직난과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서로 좀 잘 소통돼야 될 텐데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정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 미스매칭이 또 하나의 큰 일자리 정책의 아까 불일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7만 명 이상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핵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인투인이라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워크넷하고 연계해서 이 정보를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프에서 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 허브를 두고 31개 시군에다가 일자리 센터를 직접 사무실을 공간을 둬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그 수원역 앞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 이제 이용객들이 있는 수원역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를 했더니 한 8개월 만에 4,000건의 그 일자리가 성사됐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효과가 있다 해서 각 역이나 현장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역도 이용할 수 없는 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연천이나 이렇게 외지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데를 위해서는 저희가 버스를 하나 개조를 해서 네. 아예 전문 일자리 상담사와 공무원을 그 안에 넣고 정보를, 구직 정보를 가지고 네. 버스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이용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철에다가도 1호선 전철에다도 네.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아예 열차를 한 칸을 통으로 네. 일자리를 이렇게 알선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도 볼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예, 일자리 민원 그러니까 민원 전철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365 민원 전철 서비스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지금 경기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인천도 그런 어떤 저희 정보. 인천시는 우선 일자리 박람회를 연간 3번에 네. 거쳐서 합니다. 이제 시가 이제 주관을 하고요. 중기청하고 고용노동부가 함께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3번 하고 또 구 단위에서도 연간 2번에 거쳐서 이제 오프라인 속에 박람회를 거쳐서 한 1000여 명 이상의 이제 일자리를 서로 매치시켜주고 있고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의 일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갖고 이제 DB 구축화해서 수시로 기업과 우리 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과의 연계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정보 부족을 해결할 것인가 얘기 들어봤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요? 뭐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크게는 없고요. 네. 지금 저희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네. 중앙회를 통해가지고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인천 상위하고는 남동공단 협동조합, 네. 그다음에 생활공고 협동조합 쪽하고의 어떤 일자리 네. 창출 박람회 있을 때 꼭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경기도하고는 이제 산업협동을 통해가지고서 네.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서 섬유 가구 이쪽은 지정대학이 있어서 그쪽에서 디자인 경진대회도 하고 또 대한가구 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서 1년에 킨텍스에서 전시를 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채용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더 크게는 이제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한다 해서 전체 이제 중소기업에서 채용 박람회를 수차례 걸쳐서 진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 좀 현장에 잘 반영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할 시간인데요. 짧게 마무리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도 만들고 이른바 따뜻한 성장이죠.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나왔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것만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정영주 이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업주분이나 또 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중소기업인으로서 오늘 편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소기업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사람이 가치하고 사람이 최고인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건강한 중소기업, 사람이 좋아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 이런 중소기업에서 미래나 시작을 준비하시고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직에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중소기업 사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은 화이팅을 하셨네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경 부시장님. 예,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시정부에서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할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성장이 되려면 이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각 지자체마다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속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로 되는 이렇게 된다면 보다 따뜻한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율 부지사님. 네. 예,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와 이제 경쟁력인데요. 우선은 당장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자리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내수도 침체가 되고 내수가 침체되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동산과 주택 경기 정상화를 하루속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우리 다른 나라의 우리 수도권과 네. 다른 나라의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빠른 교통수단을 그 주거와 일자리가 융복합된 도시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은 일본의 그 다마신 도시라고 있는데 그 동경으로부터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같으면 한 1기, 2기 신도시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도시가 그 노인 시대가 되고 네. 고령화되면서 이제 공동화가 일어나는데 그 주된 원인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또 동경까지 들어가는 그 쾌속 광역 철도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우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융복합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빨리 구축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대도시권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의 창조 경제가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따뜻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이 그 해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나눈 대담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나 소감 있으신 분들은 KBS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